어제 정부, 여당 세제 개편안 논의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세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의 고민 또 대책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네, 자 의원님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 서민 세부담 경감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 핵심이 감세 맞습니까? 그냥 감세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상은 조세 원칙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주택과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징벌적인 성격으로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에도 보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이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제 부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조세 원칙의 회복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의 어떤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 원칙의 회복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당장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살리고 지금 물가도 관리하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일정 부분 인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우리도 미국 같으면 0.75% 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사상 최초로 네. 0.5% 포인트의 빅 스텝을 밟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경기에는 부정적인 또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물가도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다가 또 지난 정부 5년간 그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600조 수준이었던 것이 400조가 늘어가지고 지금 1000조를 1000조.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 정책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기가 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경기에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가에 좀 더 집중한 그래서 세금도 좀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세하고 이 물가 관리하고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감세를 하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고 아하.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부담에서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네. 물론 그런 측면에서 감세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다 보면 아마 정부 지출 측면에서 부담이 또 발생을 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정책의 양면은 항상 어느 정책이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정부에게 요청한 감세 부분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조금 인하를 하고 과세 체계를 좀 단순화시키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 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징벌적으로 또 시장 관리 목적으로 왜곡되어 온 부분을 바로잡아가지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아까 식비 세제 공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소득세를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바꾸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액공제 특히 밥값 세액공제 직장인들한테 이게 송 의원님이 직접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내용이 사실상 벌써 꽤 됐네요. 지난 6월 16일 날 그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 법안을 제출했더니 7월 초인가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식대의 비과세 한도 기준을 10만 원을 했는데 19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2003년도요?
예, 19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3년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보면은 김밥이라든지 뭐 짜장면, 뭐 빵, 라면 등등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특히 서민층에서 애용하는 이런 식품들이 거의 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 비과세 한도도 이 정도는 좀 인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2003년 이후에 동결이었는데 19년 만에 지금 2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우리가 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들 기대할 수 있는 입장에서. 효과요. 이거는 근로소득자이면 누구나 다 10대를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젊은 층들이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머니가 굉장히 얄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밥값이 부담이 많은데 그래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뭐 밥값 지원법이라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여야 이견 없이 잘 처리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그때 합의문을 했는데 그 합의문에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하기로 구성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생경제안정특위에도 논의 대상으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당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다른 것 특히 부동산 세제 또 법인세를 지금 인하하는 거 깎는 거 이거는 지금 야당이 동의할지 의문인데요. 세율을 지금 낮추잖아요. 25%에서 22%로. 네. 기대한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 자체가 종전에 22%였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5%로 최고세율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5년간 세율을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합니다. G5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전부 다 법인세율을 다소 완화시키거나 또 최소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거를 세율을 오히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성장 요인도 저해가 되고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도 좀 약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기업의 순이익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다소 좀 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기업 법인세가 이제 깎아지면 투자 고용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른바 우리가 낙수 효과라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물. 네. 그래서 이 낙수 효과 관련해서 MB 정부 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검증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지난 문정부 때 낙수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구조 자체에서 우리 법인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들어가고 투자에 따라 가지고 고용이 더 늘어나는 그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체 경제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낙수 효과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입증은 된 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기재부가 지난 5월인가요? 초과세수 50조 예상하고 62조 추경을 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앞당겨 쓴 돈인데 만약에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주면 예상한 대로 세금이 또 안 거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 세금을 감면을 이제 이렇게 해주면 네. 그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경기도 살리면서 물가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걸 깎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이 조금 인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그 세금이 깎아짐으로 해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다소 촉진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투자 활동과 개인의 어떤 소비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파이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다소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또 미국에서도 한번 성공했던 레이건 시대에 성공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감세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의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감세를 한다면 국가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거고요. 또 재정 적자를 또 줄이겠다는 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 목표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조금 같이 가는 게 쉬울까 이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앞으로 재정 쓸 때가 많을 건데 이렇게 속 줄인다 그러면 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 그 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게 그냥 무작정 그 축소한다 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잘못 쓰여지고 있던 그 재정 지출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지난번에 국회 그 예산정책처에서 자료가 나왔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5년간 무려 111조 원이라고 지금 하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 알바성 일자리 양산이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항구적인 정상적인 일자리거든요. 네. 재정에서 돈을 1,200만 원씩 줘가지고 만드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바성에 불과합니다. 연속적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구조조정을 한 지출 규모를 가지고 재정 여력을 확대를 하고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7월 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미 되었었죠. 네.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이거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부자 감세라고 이렇게 그 프레이밍에부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 개인과 기업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 역량을 키워서 경제를 더 앞으로 성장시키자 하는 그런 방향이 이번 그 조세 세제 개편안의 기본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여야 민생경제특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논의 과정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민생경제특위는 이미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 개원할 때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는 민생특위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안정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맞아서 이제 그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고, 이 내용 속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득세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대우조선 사태에 있었지만 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현재 시급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민생경제특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능하면은 목요일 정도에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럼 바로 구성원들에 대해서 의원들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7월 중에 바로 활동이 시작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목요일 21일인데 네. 그날 상임위 배분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예. 행안위와 가방위 두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고집을 부림으로써 지금 원내 협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네. 국민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송구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의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화요일이니까 오늘도 양당에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북송 문제 또 사적 채용 문제 같이 국정조사 하자고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북송 문제는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탈북해서 내려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거죠. 네. 그게 살인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탈북했던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하는 거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나 지원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민 보호 측면에서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지원 조치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본인들은 비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가술서를 쓰고 했는데 강제로 북송을 시키고 그것이 어저께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정말 참혹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국정조사가 꼭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국정조사 합니까? 국정조사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할지 아니면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나 감사나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상의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